반갑습니다. 이병철의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요. 우리가 아는 아이스크림의 기록은 1520년대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달짝이 데이트 햇새브라보콘. 그 당시에는 근데 사실 위생 문제가 좀 심각해서 먹고 설사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부터 아이스키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아이스박스처럼 생긴 데에 담아서 메고 다니면서 아이스케키라고 외치며 팔고 다녔었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추억일 거고요. 젊은 사람들은 아예 뭔지 모르실 텐데요. 설탕이죠. 고농축 설탕인데 보통 사카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카린에다가 팥등을 넣어서 막대기를 꼽아서 얼린,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라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냉장고가 보급되고 나서는 집에서도 얼려 먹을 수 있는 아이스케이크 케이스를 팔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1962년 미국에서 아이스크림 제조기계를 수입하면서 공장제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최초의 아이스크림이 삼강하드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되면 다양한 형태의 아이스크림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당시 브랜드들이 대부분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튜브 안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우리는 다 쭈쭈바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아이스크림은 펜슬형 아이스크림입니다. 쭈쭈바는 1975년 삼강산업이 출시한 펜슬형 아이스크림의 상품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펜슬형 빙과를 다 쭈쭈바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이 쭈쭈바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그 꼬다리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화 속의 무서운 상어인 조스. 우리는 조스가 맞는 표기라고 생각들을 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어릴 때부터 조스바를 먹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면 지읒이나 치읒 다음에는 이중모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조스가 맞는 표기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광고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배우는 거 많죠. 그중에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옛날 광고 기억나십니까? S침대의 광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가구 맞습니다. 그래서 광고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지요. 콘의 우리나라 대명사는 이라고 말한다면 브라보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콘 아이스크림입니다. 1970년 출시되니까 정말 역사가 깊은 콘인데요. 출시 당시 고급 아이스크림으로 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른 아이스크림이 5원일 때 무려 50원이었다고 하네요. 브라보콘이라는 명칭은 현재 맞춤법 표기에 따르면 이것도 틀린 표기입니다. 부가 아니라 브라고 하셔야죠. 브라보콘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유지상 그냥 브라보콘 명칭을 계속 쓰고 있지요. 대신 제품 포장을 보시면 영문 표기가 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보콘 하면 온 국민이 아는 CM송이 있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기억나시죠? 그리고 콘 밑에 있는 초콜릿. 우리는 이거 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 근데 이건 대체 왜 넣었을까요? 그건 처음엔 기술 부족 때문이었다고 해요. 콘이 아이스크림과 만나 콘이 눅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콘의 안쪽에 초콜릿을 뿌렸는데요. 흘러내려서 밑에 고이게 된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따로 밑에 아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 아이스크림은 다 넣고 있지요. 아이스크림은 원래는 컵에 담아 먹었었죠.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들이 어떤 이 컵을 잘 씻지 않는 등의 위생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원뿔형의 콘에 담아 먹게 된 것은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만국 박람회에서 더위로 인해서 아이스크림이 아주 불티나게 팔렸고요. 결국 그릇이 부족해졌고 옆에 있던 와플 장사가 그릇 대신에 와플을 원뿔 형태로 변형해서 그릇 대신 사용하게 하면서부터 지금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콘을 잘 보시면 와플 무늬가 아직도 있지요. 그렇게 일회용 그릇이 과자로 바뀌면서 우리 이제 드디어 콘까지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좀 우리 아재 개그 좀 하나 해보고 갈까요?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보석바. 요구르트와 밀키스 사이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지요. 중간중간에 보석 형태의 색칠한 얼음이 들어있고 얼음은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도둑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은 누가바. 누가는 초콜릿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누가를 겉에 두른 아이스크림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안에는 바닐라 크림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름에 먹을 때 자주 녹아서 어떤 흘렀던 경험을 우리는 한 번쯤은 다 갖고 있지요. 처음에 출시될 때는 누가 초코바였다가 지금은 누가바가 된 것입니다. 나온 후에 좀 더 해볼까요? 그리고 돼지바. 그런데 왜 돼지바일까요? 돼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답은 포장지에 있는데요. 포장지를 보시면 since 1983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1983년이 출시되던 해고요. 그 해가 개년, 대제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아이스크림은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국가에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아이스크림 중엔 체리마루, 호두마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앞에 붙어있는 말은 재료니까 알겠는데, 체리, 호두 알겠는데 뒤에 마루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루는 순 우리말입니다. 정상, 즉 꼭대기란 뜻이죠. 그러니 최고의 경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아이스크림에 메타콘이라는 말이 있죠. 메타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메타. Meat to taste cone에서 이니셜을 따서 메타가 됐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콘이 만났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맛이 두 가지로 돼 있지요. 초코나 딸기래거나 초코나 바닐라 이런 식의 두 가지 맛이 섞여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붕어 싸만코. 모양이 붕어 모양이니까 앞에 붙은 붕어란 말은 이해가 되는데요. 뒤에 붙은 싸만코는 대체 무슨 말일까요? 싸만코는 가격이 싸고 양이 많고, 그래서 가격이 싸고 양이 많고, 그러니 싸고 많고의 줄임말이 싸만코라고 합니다. 설레임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설레다의 설렘일까요? 아닙니다. 한자어라고 하는데요. 눈설자, 올레자, 장마임자를 합친 말, 그게 설레임이라고 하지요. 이 임자의 의미는 물방울이 떨어지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눈처럼 와서 이슬처럼 방울져 떨어지다 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만큼 맛있고 부드럽다는 의미였겠지요.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치어백 타임의 아이스크림으로 뚜껑이 있어서 먹다가 나중에 다시 먹을 수도 있고 내용물이 손에 묻지 않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에 나왔던 광고에 의하면 새끼손가락을 들고 먹어야 한다고 해요. 또 기억나는 아이스크림 요맘때인데요. 이건 우리가 잘 쓰는 한국말 요맘때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프랑스어라고 하네요. 요거트 플러스 무한이때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무한이때는 반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 요거트가 반이나 들어간 아이스크림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결국은 요거트 많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포장해 보시면 유산균이 살아있는 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 식후에 드셔도 좀 좋은 아이스크림 같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나는 거 빵또아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인데요. 빙그레에서 나온 겁니다. 프랑스어 같으시지요? 그런데 의미는 빵또아 빵 먹고 또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추억 있는 아이스크림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쌍쌍바예요. 한 개의 아이스크림을 쪼개서 둘이 나눠 먹는다는 컨셉의 아이스크림이지요. 근데 힘 조절 잘못하시면 한쪽으로 왕창 뜯겨나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 아이스크림이지요. 드실 일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드린다면 정말 절반으로 나누고 싶다면 막대기를 한 손에 하나씩 잡으시고 같은 방향, 쉽게 말하면 안쪽으로 접으시거나 바깥쪽으로 돌리시면 정확하게 반으로 잘 나눠집니다. 현재 아이스크림의 매출은 메로나와 월드콘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